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장매거진 정유현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기후 탓에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수확량이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농부님도 소비자도 즐겁지 못한 상황인데요. 9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상승했고 특히 과일은 추석 명절의 영향으로 1년 사이 13.1%나 올랐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태풍 폭염 피해와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배영농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 9월에도 발생하고 있는 농업인분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에는 작업을 피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워낙 금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농업 현장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낮에는 좀 작업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아침 저녁에 하더라도 냉장 조끼 같은 거, 얼음 넣는 조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물도 좀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현장 농업인들께서는 마을의 그 앰프 방송에 많이 의존하시니까 이장님들이 좀 이렇게 매일매일 좀 한낮에는 들판에 나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이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영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수도작의 경우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벼베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같은 쌀이라고 해도 가루쌀은 모내기가 한 달가량 늦어 10월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밀가루보다 칼로리가 낮아서 살찔 걱정 덜어주는 가루쌀. 맛은 물론 사용해도 편리해 빵과 쿠키는 물론 한 기업에선 가루쌀로 만든 라면까지 출시했는데요. 저녁이면 쌀쌀해지는 이 가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있는 가루쌀 요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먼저 맛보시죠. 한입 크기로 함께 하시죠. 오늘은 쌀가루 김치 수제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할 때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면 탄성이 강해져서 반죽하기가 더 쉽습니다. 물이 살짝 끓는 동안 저희 김치 손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채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 한 입 크기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올라왔을 때 반죽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이 돼서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반죽을 비닐이나 봉투에 넣어서 10분 정도 상온에다가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김치와 같이 한 입 크기 정도로 손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마늘,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먼저 내주고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가 아닌 참기름에 볶아서 조금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참기름이 없으시거나 더 깊은 맛을 내고 싶으면 참치기름으로 김치를 볶겠습니다. 김치가 어느 정도 숨이 죽고 물을 넣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감자, 애호박, 양파 순서대로 넣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를 김치랑 같이 볶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치 기름을 이용해서 김치를 볶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채들이 다 익었을 때 참치를 넣었습니다. 야채도 거의 다 익은 상태에서 수제비 떠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조금 더 얇게 아니면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톰하고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조금 더 크게 두껍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감자가 힘을 안 줬을 때도 잘 부셔진다. 이러면 이제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수제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쌀을 재배하는 나라는 많지만 맛있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꼽자면 우리나라 벼가 으뜸이라고 합니다. 공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적 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프리카에서 자란 대한민국 벼, 통일벼 품종의 이슬이7, 기존 아프리카 벼 품종에 비해 10배 이상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 벼에 반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카파시에 가입하고 실무 협의를 거친 후 K-라이스벨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로 도약하기 위해서인데요. 아프리카 8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협조, 전문가 투입 등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농업 기술을 아프리카로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은 공적 개발 원조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아프리카 8개국 연 1,856헥타르의 논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벼가 생산돼 연간 3천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기후위기,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이 만들고 아프리카와 손잡고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K-라이스벨트,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아프리카 벼보다 10배 이상의 수확량을 낸다는 대한민국의 벼, 정말 대단하죠? 수확량도 월등한 데다 맛까지 좋으니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맛에 푹 빠진 나라, 비단 아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세계로 쭉쭉 뻗어나간 대한민국의 맛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노이에 와서 하노이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왔으니까 관광 그리고 베트남 음식들 제가 싹 다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씨, 저희가 온 목적이 있어요. 네, PD님들 촬영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행하는 것. K푸드의 위대함을 알아보러 가셔야죠. 베트남에 있는 K푸드면 한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조식도 한식으로 먹었는데요. 네. 베트남 이 하노이 현지에는 한국 음식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가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두끼예요, 두끼. 여기 두끼가 왜 있어? 안에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얼른 가서 먹어볼까요? 오, 냄새 완전 한국이랑 똑같아. 아, 저 익숙한 냄새에 끌려서 여기 왔는데 근데 한식 왜 먹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조식도 한식으로 먹었는데요. 한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오히려. 이 매콤 달달한 게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말을 하기 싫으니까 저는 이제 먹는 걸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생 그대로가 좋아. 떡볶이 좋아하세요? Vì tất nhiên là ngon, vậy có rất là nhiều cái những cái thứ để mà mình có thể ăn khi mình nhận khai vị đầu tiên ăn rất là ngon. 그럼 주로 어떤 거 넣어서 드세요? Kèm như kiểu ngô với chân gà với các kiểu rau muống. 지금 이렇게 떡볶이 배부르게 먹었고 지금 과일 하나 딱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과일 구경하러 가봅시다. 한국 배를 파네요, 한국 배.
아이 가게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다. 경산에서 온 포도원인데 진짜 대구 사람 아니니까 너무 반갑다 얘. 예리 씨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더워서 과즙 팍 터지는 배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배요? 배. 배불러서 배? 괜찮아요. 라임 좋네요. 네, 인정해 드릴게요. 네. 우와. 배가 엄청 알찬가 봐. 이거 되게 무거운데? 혹시 좋아하는 한국 과일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Hiện tại thì trái cây em yêu thích nhất là lê của Hàn. Lê của Hàn thì rất là ngọt và nhiều nước, mọng nước, giòn và cảm giác là ăn rất là mát, phù hợp với mùa hè. 실제로 이 가게에서도 배가 잘 나가는 편인가요? Vâng, hiện tại mùa hè này thì mọi người rất là ưa chuộng lê. 그러면은 이 한국 배 말고 또 베트남에 왔으면 하는 한국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Ngoài các sản phẩm trái cây này ra thì em còn rất là thích cái trái cây như là hồng sấy, hồng phơi gió của Hàn Quốc. Nếu mà được nhập khẩu các sản phẩm như thế thì rất là được ưa chuộng. Vâng. 이제 아까 사온 배를 여기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K-배. 짠. 맛있겠죠? 갈증이 해소가 되네. 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달아. 계속 덥고 이런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시원한 배를 먹으니까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피디님 여기는 뭐 먹는 데죠? 이게 면 요리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쌀국수 아니고 라면이요. 라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저희가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라면 먹을 테니까 김밥도 같이 시켜주세요. 네. 우와 라면 왔다. 오, 김밥? 여러분 김밥 이 푸짐한 거 뭐야? 진라면 같아요 진짜. 여기도 약간 제 입맛에 맞는 거 보니까 라면이 좀 순한 것 같아요. 좀 덜 맵고 계란 들어가서 너무 부드럽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먹어줘야죠. 딱 적절하네요. 김밥을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셔서 일부러 간장이랑 라면 국물에 찍어 먹으라고 좀 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딱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맛있어. 라면 좋아하세요? mì tôm của Hàn Quốc. 그러면 한국 라면을 처음 접해본 그 시기나 계기는 언제가 될까요? Năm 2010 ạ. 그러면 한국 라면을 본인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Em thường ăn mì với kim chi hoặc là món cái gia vị như kiểu gia vị của Việt Nam làm cái món măng ớt ấy ạ. Ăn với kim mì Hàn rất là ngon ạ. 혹시 진라면 맵진 않으세요? Cái đấy nó so với em thì nó sẽ cay nhưng mà gọi là em ăn vừa phải cái mức độ cay của em ăn được cay đấy. 네, 오늘 이렇게 하노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배가 터질 만큼 K푸드를 많이 먹었는데요. 만약에 베트남에 여행을 오신다면은 이 입맛에 음식이 맞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떡볶이 드시고 라면 드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그냥 한국 음식을 그 자체로 다 즐기시고 더 다른 한국 음식을 많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 알아서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여러분들 만관부 안녕!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으로 꼽는 것이 코리안 바비큐라고 하는데요. 바비큐용 고기 하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들도 최상급으로 꼽는 게 있죠. 바로 한우입니다. 한국을 방문해야만 맛볼 수 있었던 한우. 2022년 홍콩으로 처음 수출된 한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급 안정과 고품질 한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로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44톤 수준이었던 한우 수출 물량은 2025년부터는 연평균 1,000톤, 한우 약 3,000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특히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일본의 와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자 물량 대부분을 중국과 태국 등 주변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는 축산물 수출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5년간 캄보디아로 수출될 한우 물량은 약 2,000톤, 1억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와 2015년 소고기 수출 검역 협상을 완료하고 8년 만에 한우 수출 계약을 이뤄낸 농림축산식품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우 첫 수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행사에서 K푸드 영업사원답게 더욱 최선을 다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업계가 사료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했지만 지난 8월 28일 출고분부터 추가로 배합사료 25kg 한 포대당 300원을 더 인하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양축 농가에서 절감되는 사료비는 매월 약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 동참을 유도해 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국제 사료곡물 가격, 달러 환율 급등, 도입 단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료 가격 인하를 결정해 주신 사료업체에 축산 농가를 대신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펫푸드 산업은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 표시, 영양 등에 대한 특화 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 확대도 추진됩니다. 펫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선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고 진료비 개시 항목도 내년까지 20개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펫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4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지원과 동물 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며 내년에는 장묘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펫테크 새싹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 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합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원 웰페어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 방역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지역 대부분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았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우선 50도 이상 자가 접종 대상 농가에 한해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6주간 일제히 접종했다면 앞으로는 2주 안에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항체 검사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년에 16만 마리에서 54만 마리로 농가당 검사하는 마리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는 백신 접종 미흡이 확인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젠 바로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구제역이 발생한 모든 농가 개체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 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 화물에 대해 일제 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백신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한 마리당 1침 사용과 적정 용량 주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번 퍼지면 들불처럼 번져 무서운 것,
가축 전염병뿐만이 아니죠. 이상 기온, 날씨 변화로 인해 농작물 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기 진단 기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농업 기술, 알쓸 신농. 오늘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료 약제가 없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연간 수십조 원 추정.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 개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 신속하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가능. 사용 방법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처럼 매우 간편합니다. 완충액을 넣은 비닐봉투에 감염이 의심되는 작물의 잎을 넣고 으깬 후 3-4방울의 즙액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 진단 키트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2줄이 나타나면 양성,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박, 오이, 멜론, 호박, 참외,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배추 총 10개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22종 진단 가능. 진단 정확도 95%. 농촌진흥청 그동안 개발 보유한 진단 기술 산업체에 무상 이전.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 국산화 상용화 본격 추진. 이제 시중에서 외국 제품보다 저렴한 국산 진단 키트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민간 전문 업체 생산.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 진단 키트 3종. 2023년 7월 출시. 앞으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속속 출시 예정. 한 번 걸리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이제 진단 키트로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올여름 유난히 긴 더위에 아이스 커피를 달고 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입맛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환절기 건강에도 좋고 가을이면 더 맛있어진다는 차. 같은 찻잎이라도 다른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차의 비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상다반사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종종 들어본 말일 텐데 일상다반사란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듯 일상적인 삶이라는 뜻을 의미해. 이렇듯 차를 마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문화 중 하나인데 녹차, 홍차, 흑차 등 이런 여러 종류의 차들이 사실은 다 같은 잎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같은 찻잎이라도 다른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이유 궁금하지? 내가 아주 쉽게 알려줄게. 녹차, 홍차, 흑차, 백차, 청차, 황차, 콤부차, 블렌딩차. 전혀 다른 잎을 사용한 차일 것 같아도 모두 같은 찻잎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제조된 차의 맛과 특성이 달라 각각 다른 이름의 차로 불리는 건데 어떻게 같은 찻잎에 다른 맛이 나냐고? 이는 바로 찻잎의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 찻잎의 가공 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산화요소를 비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이 과정을 바로 살청이라고 해. 살청은 찻잎에 열을 가해 이뤄지는 과정으로 찻잎 속 주요 성분의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지. 녹차는 살청을 거쳐 산화요소를 비활성화한 차, 가루 녹차는 녹차를 가루로 만든 차, 백차, 황차, 청차, 그리고 홍차는 산화요소를 활성화한 차, 콤부차는 찻잎, 효모, 미생물, 당을 더해 발효 과정을 거친 후 만든 차, 블렌딩차는 찻잎과 꽃, 가실 등과 혼합한 차, 마지막으로 흑차는 미생물 반응을 유도하여 찻잎을 발효한 차 종류야. 모두 다른 잎으로 만든 차인 줄만 알았는데 나만 몰랐던 거 아니지? 또한 차를 마시면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상승 억제, 스트레스 완화, 각성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맛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얼마나 기특한 음료인 거냐고. 같은 찻잎이라도 다른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이유 이제 잘 알겠지?
가끔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친구, 가족, 동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건 어때? 농장 매거진 이어서 산림청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식인데요.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조 5,8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93억 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에 7,734억 원이,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액된 7,72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청은 80억을 들여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 헬기를 대형과 중형 각각 한 대씩 더 구매하고 고성능 진화차도 83억 원을 투입해 11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인도 개발에도 1,002억 원을 투입해 300km를 늘릴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 밖에도 R&D, 정보화 등에 3,929억 원을, 산림복지에 2,814억 원을,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에 2,274억 원을,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1,3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업직불금 규모를 올해 468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도 현행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의 2024년 예산에 기후대응 기금 등에 포함된 산림 분야 사업비 2,411억 원까지 더해지면 약 2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주택인구 밀집지의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5년 이상이 된 대형 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은 매년 평균 5천 그루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도심의 숲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숲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그동안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엔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온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녹화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장 매거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